6.13 지방선거 유권자들의 표심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여론조사 전문가죠.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전문가이시죠.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방선거가 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뭐 등등에 묻혀서 관심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SNS나 이런 빅데이터 상에 관심도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까? 또 지금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좀 알려주시고. 네, 제가 지난주까지는 이 말 그대로 이제 관심도, 언급량만을 갖고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방선거를 언급한 양. 그렇죠. 예. 그리고 각 후보들을 언급한 양. 예. 사실 이제 이 분석은 분석이라고 하기엔 조금 약해요. 어떻게 보면은 언급량만으로 우리가 또 지지도를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관심도 외에도 이제 호감도. 얼마나 내가 이 후보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동영상 요새 앱들이 많이 보고 계셔서 이 그 후보에 대한 동영상 앱을 얼마나 많이 검색을 했고 조회했는지. 예. 그리고 또 좋아요를 얼마나 눌렀는지. 그리고 뉴스상에서 또 얼마나 주목을 받았는지. 예. 이런 종합적인 그 복합적인 요소들이 이제 제대로 들어간 어떤 주가지수 같은 지표가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렇게 지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빅데이터 선거 분석 지표. 네, 이제 뭐 네. 빅지수라고도 이제 불릴 수 있는. 빅지수. 네. 예. 왜 그럼 지난주에 그렇게 안 했냐? 뭐 출연료가 낮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여기는 이 배본부장님이 그래도 이제 텃밭 아닙니까? 출연료가 좀 낮았던 모양인데. 아니,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됐고요. 이 시사잡기는 또 배본부장님의 또 텃밭인데 네. 제가 또 처음부터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아무튼 이 텃밭은 아니다. 네. 지난번보다 그냥 언급량뿐 아니라 호감도, 그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또 좋아요 누른 거, 그것이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종합했다 이거죠. 네네, 그렇죠. 그랬더니 어쨌든 지방선거에 대한 그 관심도는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 뭐 일단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서 5월 그 마지막 주보단 이 6월 첫째 주에 한 30% 이상, 35%가량 증가하는 네. 현상이 보여졌는데 예. 그래도 한 2만 7천 건 정도가 돼요. 2만 7천 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지난주 좀 더웠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을 언급한 수치가 2만 6천 건이에요. 그 정도 선에서의 관심. 또 지난주에 또 이 가수 설현이 컴백했거든요. 예. 그거보다 또 낮아요. 3만 건 정도 되거든요. 아하.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이제 서울이 역시 가장 높고요. 네. 그리고 경남, 그리고 경기, 대구, 부산, 제주, 충북. 이런 순서로 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지역별로는 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 경남, 경기 쪽에 그다음으로는 대구 쪽에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선풍기하고 비슷한 수준. 네. 치킨보다는 낮은 거죠? 치킨에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네네. 네, 치킨에 여전히 근접하기는 힘들어요. 네. 미세먼지하고도 안 되는 거고. 미세먼지도 지금 힘들어요. 네, 예. 같이. 네. 그렇지만 어쨌든 높아졌어요. 지난달 마지막 주에 비해서 6월 첫째 주에는 상당폭. 예, 35% 높아졌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는 이제 높아진 관심도를 알 수 있겠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사전투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배종찬 본부장은 사전투표율 몇 %, 최종 투표율 몇 %? 사전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가 11.49%였거든요.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높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사전투표가 좀 익숙해진 거잖아요. 익숙해진 것도 있고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디서나 예. 그렇기 때문에 다 편리한 거죠. 그렇죠.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16년 총선, 17년 대선 때도 이 사전투표 제도의 편의성 또 투표에 대한 열기, 선거에 대한 열기 때문에 사전투표 제도가 올라갔던 만큼 율이 네. 이번에도 11.49%보다는 더 훨씬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지난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투표자의.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11.49%의 지난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의 비율이거든요. 네. 실제 투표한 사람들로만 따지면 5명 중에 1명이 지난 지방선거에는 사전투표를 했는데 예. 이번에는 대선 때를 생각한다면 한 3분의 1 이상 수준도 되리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이 전체 투표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
치킨 만큼은 아니었나요? 하지만 이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그렇게 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편으로 이게 얼마나 큰 비용이 드는 선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투표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 네. 최종 투표율이 몇 프로였죠? 56.8%였습니다. 56.8.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좀 높아진다는 것이 이제 중앙선관위의 예측인데 중앙선관위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4년 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호주의 경우는 이 투표율이 무려 95%입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왜요? 호주. 왜요? 의무 투표제입니다. 아. 이 투표를 안 하면요 벌금을 매기는데 지난해에는 이 호주의 가장 큰 주에서 투표를 안 한 사람 40만 명에게 1인당 46,000원씩 우리 돈으로 벌금을 매겼습니다. 46,000원. 네. 피자 2판입니다.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예. 네. 의무 투표제를 하는 나라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지난 지방선거 56.8%를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배종찬 법부장도 아직 확답하기가 어렵군요. 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막판 지금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야 되는데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젊은 세대의 참여율이 높거든요. 사전 투표에. 그래서 젊은 세대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사전 투표를 보고서 본 투표일에 정당들이 또 조직 결집을 하기 때문에 또 막판 결집이 본 선거일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여러 가지로 본 선거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전 투표 집계를 본 다음에서야 네. 최종 투표율에 대한 전망이 가능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방송은 사전 투표와 본 선거를 중간에 있는 만큼 배 본부장이 또 한번 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뭐 틀려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좀 충격을 줬던 여론조사가 방송 3사가 합동으로 네. 그 재보궐선거 12곳 이루어지는 것을 뭐 조사를 다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이 앞서는 데는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여기는 당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곳이 경북 김천이거든요. 거기도 근데 무소속한테 예, 주시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이철호 후보가 이제 공석이 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곳에서도 이 여론조사 결과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는 최대원 무소속 후보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해운대 이 전 여의도 연구원장 홍준표 대표의 또 측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해운대 을 지역도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거의 2배 가까이 앞서가는 그런 폭으로. 조사 결과를 네. 보여줬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서요. 네. 그건 그만큼 전국적 판세를 사실 반영하는 거죠. 광역 정치 단체장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이번 지방선거를 마치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가장 이 빅데이터상에서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치킨인 것처럼 지금 네. 지방선거 관련된 이슈들을 보면 키워드는 지지율입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정상회담. 이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또 관심은 계속 경남, 그다음 또 엎치락뒤치락하는 제주. 근데 요즘 대구도 심상치 않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세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는데요. 네. 먼저 경남 쪽에 김경수, 김태호, 자, 그 각 후보들에 대한 이 빅데이터 상의 그 분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경남 지역은 이 사실 초반에는 많은 그 언급량, 관심도를 보였던 지역인데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심도가 하락되고 있는. 아무래도 이제 드루킹 사건 관련돼서는 이제 처음에 관심을 받다가 지금은 이제 그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드루킹이 좀 식었죠.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이 지방 선거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빅지수 상으로 이 지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145.2포인트 그리고 김태호 후보는 90.1포인트, 김유근 후보는 31.6포인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 숫자는 이 여론조사 결과하고 거의 지금 유사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오를 때 서로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는 이런 현상은 아마 별 문제 없으면 끝까지 선거 전날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 없으면 이 그 비율이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세 후보가 똑같이 다 같이 줄더라. 그렇죠. 엎치락뒤치락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여론조사상으로도 비슷한 양상입니까?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오히려 이 격전지화될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것이 경남의 판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상에 나타나는 얼마 것이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상당히 앞선다 그랬는데 네. 조금 좁혀지고 있군요. 지금도 이제 격차는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아주 좁혀진 정도가 뭐 이 8에서 9 정도. 그리고 좀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조사는 20% 가까이 되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건 조사의 이 표본 추출을 유선 전화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든가 예. 하게 되는 경우와 그리고 무선 비율 그러니까 휴대폰 전화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네. 이 휴대폰이 많이 반영된 조사는 빅데이터의 이 반응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한편으로는 우리가 샤이 보수 이야기를 하고 이 지금은 관심도가 떨어졌지만 드루킹 의혹이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살아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반영하는 유선 전화 조사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격차가 또 좁혀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또 이 각 당의 반응도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경남의 총력전을 쏟아붓고 있는 그것이 그 판세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그래도 이 접전 양상이 조금은 더 나타나는 곳이 경남 지역으로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 달 전에 비해서 격차는 의미 있을 정도로 줄어들긴 했다. 그러나 네. 아직 혼전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그 정도는 대략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보다는 더 줄어들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로군요. 특히 이제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부동층 비율이 또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래요. 거의 20%에 가까운 부동층이라는 비율이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연 이들의 표심이 어떻게 될지. 무엇일지도 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다음 엎치락덮치락 하던 유일한 곳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방송했던 제주 지역. 네. 그 후보들의 빅지수는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이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여론조사하고 비슷하게 이제 엎치락 뒤치락에 대한 현상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빅지수에서도 엎치락뒤치락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펼쳐지면서 그나마 조금 이제 자리 잡혀가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 104.9포인트. 문대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그리고 이제 원희룡 후보가 73.4포인트. 무소속이고. 네, 그리고 고은영 후보가 47.2포인트. 그리고 김방훈 후보가 12.5포인트로 선거운동 시작이 되면서 요 그 비율이 그대로 왔다 갔다 유지가 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전에는 몇 주 전부터의 추이를 보면은요. 그 전에는 정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이상하게 요게 이제 자리가 잡히는 제가 보기엔 이제 그렇게 데이터상으로는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가 좀 지나가 보면 어느 정도 이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이어질 확률이 높은 거고 아마 이번 주에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같이 또 앞으로도 좀 혼전이 예상이 되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제주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여론조사 결과는 빅데이터하고는 조금 더 양상이 다릅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인데 과연 빅데이터와 선거 여론조사 어느 쪽이 더 잘 예측할 수 있을까 경쟁이 되기도 하는데 또 더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현재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까지 앞서가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몇 주 전에는 문대림 후보가 앞섰었잖아요. 5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문대림 후보가 앞서는 조사 결과들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오차 범위 내의 접전도 있기는 했지만 그랬던 이유는 높은 정당의 지지율 또 대통령 지지율인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원희룡의 제주 영향력 때문인지 문 대통령의 영향이 잘 닿지 않는다. 너무 멀어서? 이 제주 바람에 역풍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5월 중순에 있었던 바로 이 폭행 사건이 계기가 됐던 걸로 보십니다. 우리가 선거를 이야기할 때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5월 중순에 제2공항과 관련해서 예민하게 또 간담회가 열리는 현장에서 폭행당한 것이 일종의 언더독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동정 여론이 나타난 것으로 보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전개될까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곳만큼은 원희룡 지사가 좀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관건은 그렇습니다. 지금 원희룡 지사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가는 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원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문대립 후보보다는. 네. 근데 과연 이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하는 무당층 후보들이 얼마만큼 투표장에 갈 것인가? 아, 여론조사에서 지지한다고는 말하지만 그렇습니다. 투표장에 안 가면 도루묵이죠. 네, 이 도루묵. 갑자기 또 배가 고파집니다. 근데 예. 이 투표장에 갈 때 보면 정당 지지층들의 적극성이 분명히 더 있는 그렇죠. 거죠. 뚜렷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이 무당층은 투표 의향을 물어봐도 이 정당 지지층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과연 이들이 투표장에 갈 건지가 지금 제주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뭐요? 제주도 그러면 삼다도다. 돌, 바람, 여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열기가 많은 곳이 지금 제주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 열기입니다. 뜨겁죠. 네, 뜨겁습니다. 네. 뜨거워. 네. 그 좀 아까 그 폭행 사건 얘기하셨는데 네. 대구 권영진 후보도 또 이렇게 뭐 꼬리뼈가 그렇게 골절이냐 뭐 아니냐 뭐 그 논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대구 지역 뭐 여기는 항상 자유한국당 쪽에 진짜 텃밭 아성이었는데 여기도 요즘 흔들흔들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선 빅데이터, 빅지수 상에 그런 게 보여요? 네, 이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남 지역과는 다르게 관심도가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예. 경남은 내려가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지금 불거지긴 했는데 예. 빅지수 상에서도 임대윤 및 권영진 후보의 지수의 상위권 다툼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엎치락뒤치락해요? 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임대윤 후보가 76.5 그리고 권영진 후보가 74.6 거의 지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김영기 후보가 이제 36.3인데 예.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지금 3번 정도 이 엎치락 뒤치락 이 두 후보 간에 이게 있었고요. 예. 사실 뭐 이 빅데이터는 이 오차 범위가 없거든요. 그렇죠. 전량을 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지금 상태로는 사실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 빅데이터 빅지수 상으로만 보면 여기도 완전 혼전인데 여론조사로서는 지금까지 어쨌든 일관되게 권영진 후보가 위에 있는 건 맞죠? 네. 어떻습니까? 뭐 보수의 본산 이런 이야기를 했던 곳이 대구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네.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대구가 디비지려나. 대구가 디비지려나. 예.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는 이 접전 양상을 보여줘요.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시는데 오차 범위 이내도 있습니까?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여준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발표되어 있고 여심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조사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은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는 보수 표심을 충분히 결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대구도 그동안 보수 일변도였던 지역 민심이 변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그 변화의 이 중심은 그렇습니다. 임대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바로 높은 정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을 등에 업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등에 업고 가고 있고. 네. 근데 세대별 이 표심이 큰 차이가 없었던 지역이 바로 대구였거든요. 네. 그런데 20대, 30대, 40대는 임대윤 후보를 그리고 50대, 60세 이상은 권영진 후보를 전국적인 현상과 별 다르지 않은 네. 그런 대구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도 세대 네. 투표로 간다. 디비지려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와 이 빅데이터 결과의 어떤 이 차이가 생기는 거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지표는 바로 어제의 기준으로 예. 작성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사실 여론조사는 지금 한 뭐 그 전께 그렇죠. 이제 나타나면서 며칠 전에 실시한 것들이 그 결과가 부분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유용하게 쓰는 이유가 약간 선행 지표 역할을 어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최재원 이사의 그 말씀이 맞다면 디비지는 거네요. 대구도. 그렇죠. 네. 남아있는 판세는 이 여론조사가 담지 못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연령대별 투표율. 그렇죠. 그리고 부동층의 정확한 표심. 예. 그리고 숨어있다고 이야기하는 보수 표심 과연 얼마 될지. 알겠습니다. 이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느낌에는 빅지수는 역시 연령대에서 볼 때 좀 너무 젊은 층들을 많이 반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2012년 대선이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50대, 60대 분들이 SNS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요. 나야가라입니다. 나야가라. 오히려 네, 젊은 이제 층은 나야가라. 선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하지만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알겠습니다. 이 시사 네.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오늘 여론조사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 두 분에게 들어본 결과 세 곳 오늘 살펴본 경남, 대구, 제주 세 곳 다 모르겠다 이거네요. 모르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남 그러면 거의 끝난 거 아닌가 그랬었는데 경남도 모르겠다.
얼마 전까지 대구 거기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그랬는데 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